이번 주 BA게임X9화 이번 주도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노잼이었죠. 나는 뭐 보면서 계속 졸았어. 금요일 저녁에 뭐 퇴근하고 보다가 잔 사람 많았을 것 같아요. 중반부는 뭐 거의 보지도 않았고 리뷰 때문에 다시 볼 생각도 없어. 의미가 없거든. 이게 문제가 두 가지인 건데 첫 번째로는 이런 레이스류 게임이 더지니어스에도 많이 나왔죠. 호러 레이스라든지 뭐 중간 달리기, 사기 경마 이런 건데 문제는 견제 요소가 있으면은 게임이 어쩔 수 없이 루즈하단 말이야. 중간에 계속 예측하고 배팅하고 게임하고 밤낮이 계속 바뀌더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집으로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고 살릴 건 살리고 해서 전체를 다 나열해서 보여주기보다는 재미있는 부분들만 골라서 연출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요새 피해 게임 편집점하고 전혀 안 맞죠. 지니어스였으면은 뭐 1시간 반 방송이라 치면 데스매치에 한 2-30분 빼니까 메인 매치 분량으로 한 1시간 안에 컷할 만한 게임이죠. 근데 그거를 이번 주는 데스매치도 없어가지고 이것만 3시간을 하고 있으니까 안 루즈한 게 더 이상하지. 뭐 어느새부턴지 피해 게임이 뭐 무슨 무한으로 주는 노래방 시간처럼 한 회당 3시간이 기본이 됐어. 물론 이 컨셉이 피해 게임만의 고유한 엄청난 장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서바이벌 보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솔직히 정상인이 별로 없거든. 애초에 두뇌 서바이벌이 가뭄에 콩나듯이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마당에 길면 길수록 좋아하지. 몰입이 더 되니까. 아니 막말로 4시간 5시간이면 안 볼 거냐. 그거 아니거든. 다 욕하면서도 뭐 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가능한 긴 시간 동안 세세한 흐름하고 플레이어들의 호흡을 보여주면서 저택의 그 막 동틀역의 공기나 새소리까지 담아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깊게 빠져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 그리고 이런 편집 스타일이 미스터리 타임 같은 게임에서는 몰입력이 엄청 극대화되죠.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플레이어들과 같은 고민을 하면서 추리를 하고 또 밤이 꼴딱 지나서 새벽이 되고 이런 느낌에서 오는 또 만족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레이스 게임은 피해 게임에 나오기에는 알맞지 않았던 거지. 두 번째 문제는 이 견제 가능한 레이스류 게임은 당연히 연합전이기 때문에 뭐 평범한 메인 매치처럼 우승자 1명에 면제권 2장, 데스매치 1-2명 이 정도 포맷에 좀 어울리는 게임이지. 뭐 8명 중에 4명 생존 4명 탈락 가르는 준결승에는 뭐 아주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차라리 시즌 3처럼 파이널 인스테이지로 해가지고 8명 중에 1차로 뭐 2명 올리고 6명 중에 또 2명 올리고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번에는 8명 중에 2명 떨어뜨리고 2차로 6명 중에 2명 떨어뜨리고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네이밍이 명색이 준결승인데 뭔가 예전에 나왔어도 전혀 상관없는 게임이 나와버리니까 좀 그냥 그렇더라고. 그나마 재미 요소를 찾자면 뭐 초반부 신경전하고 후반부 순위 싸움 정도인데, 초반에 이제 카지우랑 신승용이 개인전을 하자고 하죠. 근데 허성범이 여기다 일침을 놔요. 그게 왜 공평하냐고. 그리고 공평해서 개인전 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라고. 사실 이 말은 150% 맞는 말이죠. P3 팀이 3명이니까 그쪽에서 또 연합을 하면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카지우뿐만 아니라 윤비도 현성주도 이런 허성범의 태도를 좀 고깝게 보죠. 이런 거 이제 지겹다, 염증난다, 이번에는 뭐 이렇게 묻어가고 싶지 않다, 어부바 당하고 싶지 않다. 근데 뭐 여태까지는 잘만 묻어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지겨워졌나 봐. 암튼 결국 게임은 P3 3명, 그 다음에 카지우, 신승용,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일단 솔로 플레이인데 결국에는 구조상 마지막에는 4대4 구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게임은 뭐 거의 스킵하고 후반부로 넘어갈게요. 뭐 계속 정구는 낙찰되고 은근슬쩍 P3 도와주고 몇 번을 그렇게 똑같이 하니까 뭐 잠이 솔솔 오더라고. 꿀잠 잤어. 아무튼 막판에 나는 좀 놀랐어. 왜냐하면 4명이나 예측 성공할 줄 몰랐거든. 그래서 최애서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와, 안 되더라고. 그리고 4위나 5위 예측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놀랐는데, 내가 전략을 짰으면은 4등이나 5등 했을 것 같은데 예측을, 뭐 그럼 결국은 뭐 나도 탈락을 했겠지. 왜냐하면 나는 4명까지 적중하는 게 거의 어렵다고 봤거든. 그리고 가장 조절하기 쉬운 등수가 4, 5위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4, 5위에 예측을 하고 1위를 노리고 달리면은 1위를 하려다가 고꾸라져도 4, 5위권으로 조절해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혜선처럼 1등으로 들어와 버리더라도
예측 성공한 사람이 4명이 안 되면 진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름 최적이라고 봤는데, 와, 2등, 3등, 6등, 7등 이렇게 4명 맞추더만, 어림도 없더만. 특히 허성범은 좀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순위 노출을 끝까지 잘 숨겼죠. 이게 P3가 3명이니까 무조건 1명 이상은 상위권 배팅이 확실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률 높은 게 허성범이거든. 근데 1위, 3위, 6위 예측에서 허성범이 6위를 가져갔을 줄 아무도 몰랐던 거지. 아무튼 뭐 진출자들은 다음 마지막 파이널에서 또 얘기하면 되니까, 탈락자 먼저 보면, 정근우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자기 플레이를 하고 할 거 다 하고 가고 싶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재밌게 뜻한 바 이루고 간 것 같아요. 낙차를 워낙 잘 받아가지고 8위 배팅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랬으면 또 정근우가 8위 예측한 게 티가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 가니까 다들 자기 거 맞추려고 상대방 경제는 신경도 못 쓰더만. 신승용도 결국에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이 남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 다른 팀에 소속돼 있었으면 더 잘했을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의 게임 내에서의 카리스마나 아니면 시청자에게 보여지는 매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여주진 못한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서바이벌에서 또 보면 좋겠고, 저에서는 P3에 다른 사람들이 워낙 존재감이 있어가지고 자기 플레이를 했다는 느낌보다는 좀 묻어간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PL게임 하면 생각나는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 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개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 홍진호는 뭐 나는 다른 미디어나 방송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픽게임 3 때보다 훨씬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죠. 뭐 아마도 픽게임에서 뭐 우승을 하진 못했으니까 아마도 데블스 플랜 3에서 좋은 성적이었겠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는 서바이벌 계속 나오면서 뭔가 좀 둥글둥글한 인상의 조언자, 안정적인 이미지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한 번은 옛날에 보여줬던 뭐 매서운 모습들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성범, 현성주, 윤비, 카지우 이렇게 결승 진출을 하는데, 누가 P2에서 2명이 결승을 간다고 생각했겠어. 그것도 이진영도 아닌데.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이번 주는 워낙 뭐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나도 사실 작아지고 잘 몰라가지고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드디어 결승전인데, 아무 근거 없지만 카지후 우승 예측해볼게요. 왜냐면 이번에도 풀메이크업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던데 그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 이번 주 여기까지 할게요.